네, 영화 관람 후에 몇 시간만 자고 바로 리뷰를 시작합니다. 영상 제목은 찢어진 입으로 관객을 집어삼킨다로 정했고요. 영화 관람 후에 이제 바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관객 반응을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토론토 국제영화제 기간 11일 동안에 딱 3번만 상영을 하는데 진짜 딱 3번만 상영해요. 이 큰 영화가 11일 동안에 영화제에서 진짜 마음 같아서는 스크린도까지만 있었으면 하는 안 좋은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 운이 좋게 10시간 대기 후에 겨우 볼 수 있었고요. 제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은 거의 영화관 건물을 한 바퀴 돈 것 같았어요. 로드 투 조커 3편 보면 아시겠지만 아예 조커 분장을 하고 오신 분도 있으시고 조커 분장을 하고 오셨는데 티켓이 없는 건 참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가 이제 시작되면은 조커가 되기 전에 주인공 아서,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하는 주인공 아서의 생활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전 이 장면도 재미있었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약간 지루하셨는지 제 왼쪽에 계신 분은 주무시더라고요. 물론 영화 상영 시간이 늦었다는 것도 영향이 있을 텐데 그렇게 영화가 진행이 되고 저는 리뷰를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종이에 쓰면서 영화를 봤어요. 근데 영화가 시작이 되고 영화 중반이 되면 완전체 조커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영화를 따라가다 보니까 중반이 지나서는 메모하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영화만 봤어요. 중반 이후는 이 영화가 그 정도로 엄청난 흡입력이 있습니다. 아예 내가 해야 될 일을 까먹고 조커에 빠져들 정도로 흡입력이 있습니다. 특히 영화에 나오는 유머 코드들은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갑자기 삐죽 튀어나오는데 그때는 웃기니까 상황이 웃겨서 웃는데 이걸 보고 웃어버리면 내가 이상한 놈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조커가 만들어내는 상황에 점점 빠져듭니다. 그래서 이게 슈퍼빌런 영화, 악당을 위한 영화임에도 관객들이 스탈당 신드롬에 빠진 것처럼 조커를 응원하게 됩니다. 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었어요. 조커가 미치광이 살인마로 나오긴 하지만 그 행동에는 우리도 공감하고 또 조커를 동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고, 영화가 이렇게 끝나고 당연히 일반 상영관에서 봤기 때문에 8분간의 기립박수 이런 건 없었는데 관객들이 곳곳에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그랬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하면은 아이맥스로 다시 관람할 예정입니다. 다크나이트 시리즈처럼 엄청난 액션씬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단체로 패싸움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트럭을 뒤집는다거나 이런 장면이 있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화면 전체에 펼쳐지는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를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으면 전 돈을 더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리뷰 주제는 영화의 내용이나 연기가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이 영화를 한 줄로 줄이자면 하얀 종이 같던 사람이 구겨지고 타락해서 검게 변하는 게 아니라 새빨갛게 변하는 영화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조커의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이제 조커는 피닉스의 것이 되었다로 정했습니다. 제목처럼 이 영화 이후에 제 마음속에 조커는 호아킨 피닉스가 됐고요. 이제 조커 역할 중에 누가 제일 좋았냐고 물어보면 저는 호아킨 피닉스라고 답할 겁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호아킨 형이 연기를 더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영화들의 조커들은 등장인물과 러닝타임을 나눠서 등장하잖아요. 지금의 조커가 기억에 더 남는 것은 오로지 조커를 위한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군도에서 하정우 패거리보다 혼자 나온 강동원이 눈길이 더 가는 것처럼 가만 생각해보니까 강동원은 하정우 패거리에 있어도 잘 보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전 조커들은 배트맨의 상대역에 가까웠죠. 배트맨의 악당. 다크나이트만 해도 배트맨이랑 투페이스 그리고 그 외에 멋진 캐릭터가 많았기 때문에 조커의 존재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히스 레저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조커라는 영화에는 호아킨 형만큼 잘 어울리는 배우는 없다고 생각해요. 호아킨 형이 조커를 맡는다고 하고 예고편이 나오자마자 전 1일 1 예고편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영화 보시게 되면은 얼굴을 극단적으로 가까이 잡는 줌이 등장하는데요.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감독의 의도인데 이럴 때 보게 되면 호아킨 형이 움직이는 눈 주름 하나까지 다 보입니다. 눈썹 움직임, 눈빛 가까이 보게 되니까 입과 눈의 주름까지 다 보이는데 온갖 집중을 다 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당연히 배우가 연기하는 집중하겠지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근데 집중의 깊이가 다른 게 느껴집니다. 특히 호아킨 형이 뿜어내는 눈빛을 보면은 미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호아킨 형이 비슷한 연기를 했던 필모를 찾아보자면 조커 특유의 건조한 느낌은 너는 여기 없었다 하고 비슷합니다. 영화를 보신 분은 많지 않겠지만 가장 비슷할 것 같아요. 영화 예고편을 보고 나서 이제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길래 호아킨 형이 날뛰면은 드니로 형이 균형을 잡아주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호아킨 피닉스 1인극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호아킨 형이 다른 등장인물한테 너네 나 믿지? 이렇게 말하고 등에 다 업은 채로 전력 질주하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시면은 호아킨이 연기하는 조커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웃기 싫은데 웃어야 하는 조커와 웃고 싶은데 웃지 못하는 조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연기를 보일 수 있겠지만 호아킨 피닉스는 이 두 가지 연기의 결이 다른 걸 정확히 집어냅니다. 보고 있으면 웃고 싶은데 우는 건지 울고 싶은데 웃는 건지 바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에 나오는 소심한 조커는 약간 심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화 중반의 기점으로 캐릭터의 변화가 오게 되고 그 캐릭터의 연기도 가속도가 붙어서 영화 전체에 흡입력이 생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1인극처럼 보인다는 이야기도 이 캐릭터의 변화에 따라서 그 흡입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영화에 나오는 호아킨의 연기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예고편에도 나오는 계단 댄스 장면입니다. 근데 BGM이 예고편의 그 음악이 아니에요. 음악 하나 바꿨는데 전혀 다른 장면이 되고 제일 좋아하는 장면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생각난 건데 하나 더 꼽자면 약간 상했을 때, 기분이 상했을 때 무슨 일을 저지르기 전에의 그 표정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여기까지 호아킨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이번에 호아킨 형이 오스카상을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정도로 어마무시한 연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연기 아닌 다른 이야기를 추가하자면 인터넷 보니까 이 영화가 잔인하다고 소문이 난 것 같은데 전혀 잔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잔인했으면 19세를 줬겠죠. 그리고 물론 전 잔인한 장면을 잘 보는 편이긴 합니다. 이제 다음은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화를 보셔야 하니까 스포를 전혀 안 하고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힘든 면이 있네요. 이번 영화 조커는 마지막 조각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시리즈에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조커, 그 기원의 이야기를 해주는 영화거든요. 왜 조커가 웃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도 상당히 현실적이고요. 전 이 이유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근원을 이야기하는 영화는 다른 조각들과 모양을 맞춰야 하니까 구색 맞추기 혹은 끼워 맞춰주는 형국이 돼서 영화가 뻔해질 수 있는데 이번 영화는 아주 기본적인 틀 몇 개만 가지고 이야기를 박력 있게 진행해 나가니까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고편에도 나오듯이 조커는 원래 착한 시민이었습니다. 힘든 현실 속에 계속해서 소외되고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희대의 악당으로 재탄생하게 된 건데 그 지점에서 동정심이 생깁니다.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외된다거나 궁지에 몰리는 상황에 훨씬 더 많이 마주쳤을 텐데 그 버려짐의 화신인 조커에게 동정심이 가게 되는 건 당연한 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배트맨보다 조커가 호감인 부분도 있죠. 다크나이트에서 배트맨은 자신을 모방하며 돕겠다는 시민을 내치는데 조커는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하면 다 받아주거든요. 예고편에서도 나옵니다. We all crown. 조커는 전부 받아줍니다. 이번 영화의 조커는 다크나이트의 조커와 전혀 다릅니다. 만약 히스레저가 같이 능수능란한 조커를 기대하고 가신다면 실망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영화에는 다크나이트에 넘치는 사회 실험이나 장치는 전혀 없습니다. 이 영화 안에서의 조커는 찌질하고 못났고 서툴고 가다듬어지지 않은 조커입니다. 단 히스레저의 조커와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면 불확실성입니다. 제작진이 그 중요한 특징 하나는 잘 남겨두었습니다. 불확실성, 불안정성,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특징이야말로 조커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관객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도 그 불확실성 하나 때문에
마음을 졸이면서 영화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댓글에도 올려주셨고 인터넷에서도 걱정이 많으신데 이 영화가 예술영화 같지 않을까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답을 드리자면은 예술영화, 대중영화 그 사이의 느낌입니다. 기생충 정도의 혼합 비율이랄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혼합 비율인데 너무 상업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외골수 느낌도 아닙니다. 전 적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비교를 해드리자면 로건보다 조금 심오한 느낌이 있습니다. 로건보다 조금 더 심오해요. 영화 스토리를 재밌게 보시려면 예고편 1편, 2편, 1일 1 예고편 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 예고편에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던 장면들이 영화 안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기도 하고 예고편에서 아주 0.5초 정도 지나갔던 장면이 정말 중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시기 전까지 1일 1 예고편을 추천드립니다. 미각에서는 이 영화가 최근에 발생하는 백인 우월주의 사고들을 옹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약간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관객들이 얻어가야 하는 의미는 그 누구도 저렇게 버려져서 괴물이 되도록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객분들이 인간의 심리 변화나 행동 관찰을 좋아하신다면 이 영화를 무조건 좋아하실 거라 믿습니다. 가벼운 영웅물을 좋아하신다면 어쩌면 별로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히어로 영화 중에 제일 좋아했던 게 로건이거든요. 그 진지하고 어두운 느낌이 좋았습니다. 다음은 감독 연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뉴욕에 와 있습니다. 저 멀리 맨하탄 스카이라인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커의 연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제목은 희극과 비극은 동전의 양면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첫 리뷰를 올리고 나서 많은 조회랑 댓글에 신이 나서 그레이드 B팀을 많이 밀어붙였는데 이틀 정도만 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많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한국에서 멋지게 편집을 해주는 거민형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회 그리고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연출에 관해 이야기 해볼게요.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할 것은 바로 영화의 음악입니다. 연출의 특징 첫 번째로 음악이 나와서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영화 전체에서 호아킨 연기 다음으로 제일 좋았던 건 음악이었어요. 예고편에서도 배경음악이 적재적소에 잘 들어갔다고 느끼셨을 텐데 영화에서도 그렇습니다. 특히 영화 안에 착한 아서의 심리 상태가 불안해질 때 나오는 현악기 선율과 아서가 완전히 조커로 각성했을 때 흘러나오는 음악들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위아래로 요동치는 게 느껴집니다. 이전 영상에서 예고편의 음악과 본 영화의 음악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었는데 1일 1 예고편을 했던 저에게 다른 음악을 찾아내는 건 재미있는 숨은 그림 찾기였습니다. 어떤 음악이 나오는지 알려드리고 싶지만 그건 영화 보시면서 영상과 함께 들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니 이번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출에서 특이하게 보였던 점은 호아킨을 드러내는 방법인데요. 배구 선수 김연경의 팀을 이끌던 터키 감독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김연경에게 적당히 올려줘라. 그녀가 알아서 다 처리할 것이다. 이 영화에서도 호아킨의 존재를 김연경에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감독은 뭘 했느냐? 그 존재를 어떻게 하면 화면에 효과적으로 담아낼까를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극단적인 줌으로 호아킨의 연기를 눈앞에서 느끼게 하고 어두운 화장실에서 춤을 추는 장면에 적절한 조명과 카메라 구도로 장면 자체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죠. 가만히 장면을 느껴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고 의미 있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드시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화의 색감인데요. 평범한 아서에서 조커로 변해가는 이미지가 강렬한 색감으로 그려집니다. 영화 초반에 착한 아서일 때는 무채색의 어두운 조명을 제공하고 완전히 조커로 변하고 나서는 강렬한 원색으로 조커의 변화를 축하하는 듯이 연출을 하시는데 예고편에서는 이야기의 앞뒤 없이 편집이 돼서 제대로 느끼시기 힘드시겠지만 영화를 직접 보시면 그 색감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순한 사건으로 긴장감을 일으킨다는 점인데요. 제가 다크나이트를 좋아했던 이유는 영화에 가득 담아넣은 사회실험의 딜레마를 영화 등장인물과 함께 고민할 수 있었다는 점인데 사실 영화 조커에는 그런 장치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단순한 몇 가지 사건만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시키는데 창작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방식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한 사건만으로 극을 이끈다는 건 그만큼 다른 속임수를 쓰지 않고 전공법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한다는 것인데, 그만큼 주인공에 대한 감정이입과 해당 사건의 당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조커라는 아주 날카로운 창끝을 앞세워서 멋지게 돌파해 나갑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 안에서 한두 가지 사건은 한국 관객분들께는 눈에 걸리는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머. 감독은 원래 코미디 영화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분인데, 그래서 조커라는 영화에 처음으로 지목됐을 때는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코미디 영화의 팬으로서는 코미디는 비극을 잘 이해해야만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 조커의 감독이 토드 필립스님으로 지목된 것은 개인적으로 멋진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코미디에 강한 감독답게 이 영화에서도 감독은 비극 사이사이에 코미디를 끼워 넣습니다. 아주 민감한 선을 넘나드는 코미디가 나오는데요. 블랙 코미디에 가까운 유머 코드가 나옵니다. 댓글에 알려주신 질문들 중에 멋진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서가 조커로 변화하는 것이 패배인가? 라고 물어보신 기자님이 계신다고 하셨어요. 제 대답은 조커 개인적으로는 성공이지만 조커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로서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출 때문에 스포일링을 당하셨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조커를 원래 좋아하는 분이라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전 스토리를 전부 알고 가도 재밌게 봤을 거예요. 스토리만 아는 거랑 눈앞에 그것이 펼쳐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니까요. 자, 이제 다음이 마지막 리뷰 영화에 대한 개인적인 우려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고 바로 마지막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의 영웅물과 조커가 다르다는 점. 이렇게 보면은 히어로물에 가장 충격을 줬던 작품은 아이언맨입니다. 심각하고 고뇌하는 영웅들이 많았던 히어로판에 유쾌한 영웅이 등장했으니까요. 그를 필두로 히어로물에는 유머가 빠질 수 없게 됐습니다. 이른바 마블식 유머 코드입니다. 개인적으로 DC 코믹스 영화들이 마블 영화에게 밀렸던 이유는 유머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엄청난 관객이 관람한 마블 영화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입맛은 덜 무거운 것을 원한다고 보는데, 조커는 아주 무거운 영화입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무거워서 그 무게의 중력처럼 관객들이 이끌려가는 영화라고 보는데, 사실 기분 좋은 히어로 영화를 원하시는 분께는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전 이 점이 조커라는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커는 하늘을 날고 몸에서 광선이 나가는 초인이 아닙니다. 나와 내 옆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더 깊게 영화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번역입니다. 번역 이슈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문 번역가님들이 훨씬 더 번역을 잘 하시겠지만 또 걱정이 많이 들리네요. 제가 느끼기로는 이 영화에서는 그다지 어려운 영어를 듣지 못했습니다. 자막이 없다 보니까 몇 가지 대사를 놓치기도 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사실 영화에서 나오는 영어 대사의 번역 그 자체보다 중요한 건 영화 전체의 맥락을 짚을 수 있는 번역이라고 봅니다. 영화 대사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질 때가 많아서 영화가 진행되고 나서 그 말이 이 뜻이었구나 할 수 있습니다. 번역 문제는 저 역시 궁금하기 때문에 한국 개봉 후에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불안해 보이는 호아킨입니다. 영화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우린 이미 히스레저라는 멋진 배우 한 명을 잃었죠. 관객분들은 히스레저의 조커를 좋아하고 기억해 주시는 분이 많은데 저 또한 그렇습니다. 호아킨의 팬이자 관객의 입장에서는 영화 조커 안에서 호아킨이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그만큼 연기를 잘 해냈다는 것이겠죠. 같은 캐릭터의 심리 상태가 일정치 않고 불안한 인물이라서 그렇게 보였겠지만 호아킨의 팬으로서 아무 사고도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알아봤고요. 자주 듣는 질문이 관람 전에 뭘 보고 가야 하나요? 질문이 많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생각나는 영화가 많아서일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코미디의 왕이 제일 많이 생각났네요. 그럼에도 제 추천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조커의 시작인 탄생인 이 영화를 보시고 다른 시리즈를 보시는 재미도 있으실 거예요. 이것으로 그레이드 B의 모든 조커 리뷰를 끝냅니다.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서 제일 걱정했던 것이 영화 하나 보러 토론토까지 가는데 영화가 재미없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정말 만족스러운 영화였습니다. 물론 취향은 누구나 있는 것이어서 관객들마다 반응은 다르겠지만 확실한 건 개봉 이후에 이 영화가 많은 화제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조커 아닌 다른 영화도 국내 개봉 전에 보게 되어서 리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 리뷰 영상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